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침묵이라는 무기, 코르넬리아 토프 지음, 장혜경 옮김, 출판사 가나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2019년 10월 20일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2019년 11월 22일에 초판 3세가 발행되었습니다. 지은이 코르넬리아 토프에 대해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코르넬리아 토프는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저서로는 현명한 여자의 대화법, 스몰토크, 똑똑한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의도적으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았다. 저자에 의하면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잘 알면 3마디로 족하다. 잘 모르니 30마디가 필요한 법이다.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말 비우기 연습, 2장 침묵하면 달라지는 것들, 3장 우리는 모두 관종이다. 4장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5장 말을 해야 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6장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상황별 침묵 사용법. 7장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별 침묵 사용법. 8장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 침묵할 권리. 9장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침묵의 힘. 1장 말 비우기 연습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라고 하네요. 한 여성 팀장이 말했습니다. 언쟁이 건설적인 차원을 벗어나면 무조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게 최고예요. 말 안 하는 사람과 한번 싸워보세요. 싸움이 되나?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상대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침묵에는 건설적인 침묵도 있고 파괴적인 침묵도 있어서 어떤 침묵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입은 다물더라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또 침묵은 최고의 코칭인데요. 한 팀장이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역지사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자네가 팀장이고 내가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하고 물었지요. 상사가 훈계를 그치고 입을 다물었더니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문과 코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경영자가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27살이나 먹었는데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지 뭡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고를 치거든 도와주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실제로 그가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잠시 후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수백 번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소용없던 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보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처럼 말없는 설득이 더 강력한 법입니다. 이해가 잘 되고 따라가기가 쉽다고 느끼는 강의를 살펴보면 그 강사들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점에 말을 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숙제하고 방 좀 치우고 자전거 차고에 갖다 놓고
이리 와서 설거지 좀 도와라. 엄마들이 이렇게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잔소리를 퍼붓는 광경을 보면 연민이 듭니다. 어른들도 알아듣기 힘든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말 잘 듣는 아이를 둔 엄마는 할 일을 알려줄 때도 침묵을 잘 활용합니다. 숙제부터 해라.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물고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아이가 알아들었나? 질문이 있나?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이를 확인한 후에야 다음 지시로 넘어갑니다. 어떤 회사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팀장이 없는 틈에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팀장님 말씀은 절반만 들어요. 어차피 한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2장 침묵하면 달라지는 것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는데요. 두세 마디면 끝날 질문에도 말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주절거리면 동료들의 존경은 짜증으로, 인정은 비웃음으로 변해갑니다. 공들여 쌓은 탑을 말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과유불급은 말에도 적용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때문에 이미지와 출세,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말이 적으면 속이 깊어 보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의 아우라가 바로 침묵의 결과인 셈이죠.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는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다만 이를 자각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실험실 팀장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요. 유독 한 여성 피실험자가 너무 좋은 대화였다며 상대 남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 상대 남성은 평소 소통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더니 그 남성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로 네, 당연하죠. 정말요? 세상에 처럼 동의를 표하는 추임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그런 방법을 통해 상대 여성의 모든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또 다른 힘입니다. 저자는 듣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셨고요. 싸울 때일수록 침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상대를 쫓아가 취소한다는 말을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에 앞서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다. 상대가 비아냥거리자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좋은 의견 고마워. 그걸로 끝.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말이 옳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거든요. 또는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은 멋지고 간결한 말들을 미리 생각해 보자. 3장 우리는 모두 관종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의하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새 아이의 아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을 끈 다음 홀로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나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견디기 힘들 거예요. 10분의 휴식이 하루를 버틸 힘을 준다. 명상을 하건 산책을 하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다. 정적의 효과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조잘거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들 입 다물고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정적 속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관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끊임없이 말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건드렸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한 인간의 성숙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간해서는 피씨 굽고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특히 협상 자리에서 이런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능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 없이 따발총을 날릴 것이고 생각 없이 말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누구의 어떤 말에 화를 내는가? 반드시 화를 내게 되는 특정한 말이 있는가? 기분이 나빴다면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팽팽한 긴장의 시대. 다들 너무 피로하고 무기력합니다. 좀 쉬면서 충전을 하고 싶은데도 사람들은 왜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요? 우리는 단 5분의 침묵도 왜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필요로 하면서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럴 때 마음과 대화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고요가 두렵더라도 가끔은 의도적으로 고요한 환경을 찾아야 한다. 고요 속에서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자기 자신 말이다. 자신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인격들과 나누는 대화. 그 대화는 정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존중하는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5장 말을 해야 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저자는 침묵의 순간이 어색하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느끼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 이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하네요. 끼어들기 힘든 자리에서는 억지로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당신이 아는 주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난감하게 느껴지는 침묵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자. 6장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상황별 침묵 사용법. 즉답은 절대 금물. 우리는 너무 자주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팀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팀장님, 되겠어요? 즉시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프로젝트 관리 세미나 자료에는 이런 질문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곧바로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일단 입을 다물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후에 가능할 것 같군요.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대략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성급한 마음에 얼른 대답부터 하고 봅니다. 또 누군가의 도발적인 질문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습니다. 누군가가 자넨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식의 비난에는 대응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귀찮다는 듯
그러게요 라고 툭 답하는 게 최선입니다. 상사의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라는 꾸지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7장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별 침묵 사용법. 잠깐 멈춤은 말에 무게를 심어줍니다. TV로 오스카 수상식을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장면이 기억날 것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자, 바로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까? 바로 잠깐 멈춤입니다. 잠깐 멈춤은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고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말을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강해 상대가 자기 말을 듣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잠깐 멈춤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8장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 침묵할 권리. 꼭 할 말이 있는 사람만 말을 한다면 세상은 무척 조용해질 것입니다. 상사의 소음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사장이 하나마나한 소리를 쉬지 않고 떠들어대면 당신은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상대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냥 당신이 침묵하라고 합니다. 단 권투 선수처럼 공격적으로 상대의 말을 그냥 씹어라. 뭐든 좋으니 다른 생각을 해서 당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게 만들어라. 상대가 어떤 말로 도발을 해와도 대꾸하지 마라.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혀가 근질근질해도 꾹 참아라. 상대가 상사라고 해서 쫄지 마라. 상사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제 생각에 필요한 말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 일하러 갔으면 합니다. 9장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침묵의 힘. 상사와 마찰이 있을 때, 병이 들어 괴로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아마도 친한 친구나 동료, 파트너, 선배에게 주절주절 털어놓을 것이다. 시원하게 하소연을 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가벼워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별이나 해고, 이혼, 죽음, 큰 병 같은 인생의 대재앙은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하소연이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일기를 쓰게 했더니 놀랄 정도로 높은 치유 효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기는 근심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장이 날 엿먹였어 같은 문장은 도움이 안 되고요. 오늘 사장이 나를 무시해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글로 기록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자존감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요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을 하는 대신 글을 써보자. 행복은 고요한 순간에 찾아온다. 오늘은 침묵이라는 무기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